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544년 제위 39년을 끝으로 중종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인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아버지 중종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은 진성대군 시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성군이 쫓기면서 진성대군은 반강제적으로 중종이 되었고, 아내였던 신씨도 얼떨결에 왕비 단경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경왕후 신씨가 내쫓긴 연성군 아내 집안 사람이어서 이 반정 세력들에 의해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에 패출되고 맙니다. 이듬해 1507년 중종은 새로운 왕비를 들이니 파평 윤씨 집안의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1511년 장경왕후는 첫째 딸 효혜공주를 낳았고 4년 뒤 아들을 낳아 중종에게 첫 적장자가 생겼으나 산후 후유증 때문인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중종은 아들이 태어나고 5년 뒤였던 1520년 왕세자로 책봉하여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공속으로 둘 수가 없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장경왕후가 죽고 2년 뒤였던 1517년 같은 파평 윤씨 가문에서 새로운 왕비를 배출하니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자기에겐 양아들이 있었던 거죠.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모는 자기가 태어날 때 죽었고 2~3살 때부터 양어머니 문정왕후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문정왕후가 세자에게는 친엄마나 동일하게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문정왕후도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왕비고 세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습니다. 이 중종에게는 경빈 박씨라고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경빈 박씨에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이 워낙 경빈 박씨를 아끼니 혹시 경빈 박씨가 딴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세자를 교체시킬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세자 처소 인근 이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나온 적이 있으며 세자를 저주하는 목각 인형이 궁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빈 박씨가 사주한 일인지는 증거는 없었지만 경빈 박씨가 뒷배라며 여론몰이가 됐고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은 쫓겨났죠. 이때 중종이 힘을 써주던 기만로가 자기 정적 세력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자의 보호자라고, 세자를 지키기 위해 그 음해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엄청 위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534년 중종 29년에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30대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중종의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537년 중종 32년 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세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기만로가 중종에게 팽당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자, 이러면 관계가 서먹해지죠. 생모가 없는 세자 2호와 현 왕비가 낳은 아들 경원대군. 중종은 당연히 자기 늦둥이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신하들 헷갈리게 만들고 또 문정왕후 입장에서야 자기 배아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겠죠. 문정왕후의 두 남동생 윤원형, 윤원로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고 중종 38년에는 세자의 처소에 정말 큰 화재가 났답니다. 아직까지도 이 화재의 원인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소행이 아니냐며 수군댔죠. 문정왕후의 소행인 걸 알았던 세자는 내가 죽는 게 어머니의 뜻이라면 죽어드리는 게 효도라며 모든 걸 체념했는데 아버지 중종이 간곡하게 외치자 죽는 건 또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니라며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자가 자는 사이 불이 퍼졌고 세자 빈이 급하게 깨어 같이 나왔다죠. 아무튼 간에 이 이야기는 세자에게 상당히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일화죠. 세자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기만로 사후엔 세자의 외삼촌 유님이 세력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유님 등 세자를 보호하자는 쪽을 대윤, 윤원형, 윤원로 등 문정왕후와 그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쪽을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종은 노골적으로 대윤을 멀리하고 소윤 세력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제 다들 경원대군이 크기만 하면 중종은 분명 세자를 교체할 거라고 예측하던 찰나 경원대군이 고작 10살이었던 1544년 중종이 사망합니다. 경원대군은 너무 어렸고 실제 세자 교체의 제스처는 없었기 때문에 세자 2호가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럼 이젠 대윤의 세상이고 소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종은 과할 정도로 사람이 착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계모 문정왕후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인종은 자기를 2살 때부터 키워준 친모나 다름없다며 왕이 되고도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모셨고, 문정왕후와 소윤들과 싸우기 싫다며 윤원형, 윤원로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동생 경원대군도 굉장히 인종이 아껴주었고요. 그래도 유님 등 대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문정왕후도 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것이냐,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이런 식으로 겁박했다는 야사의 내용도 있고, 자기 멋대로 중종의 장례식 일부 행사를 스킵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비추려고 했답니다.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님은 소윤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싶어 했지만 인종이 과격한 보복을 원치 않으니 무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재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인종이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다가 죽었다며 문정왕후의 독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종의 실제 사인은 거식증이었습니다. 중종이 오늘 내일 할 때부터 착함의 표본이었던 인종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중종을 옆에서 보살폈고, 중종 사후 왕이 되면서부터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피했는지는 착해도 너무 착했던 인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한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관례로 점차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본인이 문정왕후나 소윤파들에게 언제 독살을 당할지 몰라 밥을 안 먹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답니다. 여하튼 인종의 안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차 안 좋아졌고, 조선왕족실록, 인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인종에게 제발 좀 밥을 먹으라고 간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며 인종의 몸이 점차 안 좋아지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어이들은 인종을 진찰할 때마다 점점 안 좋은 의료 결과를 보고했고, 그럴수록 인종은 더더욱 밥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력은 눈에 너무 띌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당장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몰골까지 되니 아마 문정왕후와 소윤파들도 인종의 죽음을 예견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오히려 문정왕후는 주상전하의 몸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미지 관리를 했습니다. 인종은 약조차도 먹기를 거부했고 헛소리를 자주 해댔습니다. 그렇게 인종은 재위기간 8개월이라는 조선의 왕들 중 최단기 재위기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보였던 모습들은 이 살인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대윤파들은 물론 대윤도 소윤도 아닌 살인파들까지도 인종의 치세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인종은 조광조를 복권시켜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아버지 선왕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복권시켜주진 못했으나 죽기 직전에는 이 조광조를 복권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인종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자신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을 후계로 삼는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의료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거식증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분명 인종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이제 경원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종이 후견인이었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대윤과 소윤의 대결은 어떤 결말로 끝이 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